홍판표가 홍준표가 된 이유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때 아닌 개명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예,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좀 여쭤보면서 지금 내가 개명 권유했고 개명 허가도 내가 얻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주영 의원이.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무슨 소리야 청주지법 윤영호 법원장님 덕에 개명을 했다니까요. 아니 저녁을 같이 먹다가 개명하라고 하셔서 이제 물어보니까 역술가가 똑같은 뜻이다 준자 그걸 써라 판자 대신에 그래서 내가 준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올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제 정무수석이 된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이 찾아오니까 우리 당 의원들 자꾸 잡아가지 말아요. 그리고 수석이 칼춤을 오래 추면 국민들도 식상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께서 이 한관을 다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듣기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히 전드립니다. 주말 이틀 동안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대표께서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개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 모순이기에 유감입니다. 국회에서 상대방 여당이 그리고 정권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당대표를 그렇게 모략하고 음해하는데 이를 나서서 방어하는 우리 당내 인사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고 폄하하고 우리 당내에서부터 대표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칼춤도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식상하고 행항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좀 자꾸 잡아가지 마. 네, 이건 아주 짧게 한 말씀. 김광덕 부장부터. 쉽게 말하면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부상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주영 의원이 이제 평소에 저도 듣고 그랬었는데 홍준표가 홍판표 검사 시절에 홍판표에서 홍준표를 이른바 그런데 내가 권유하고 그랬다 하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셨다면서요. 그 말을 부정함으로 있어 그 사람 이주영 의원이 권고한 게 아니라 당시에 법원장이 권고해 준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주영 의원의 말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견제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영호 소장. 네. 홍판표가 홍준표가 되었다고 친박이 비박되겠냐.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수의 이주영이든 홍문표든 친박 원내대표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홍준표 대표가 나는 품격이 없다. 정치는 품격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랬대요. 또. 네, 저는 이런 식의 이름 개명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품격 없는 양심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84년도에 개명은 정말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법원장이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걸 경선에 나와 있는 이주영 의원에 대한 반경용 카드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좀 타당하지 않고 정말 품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주영 의원도 그렇게 오늘 공격을 또 했네요. 김현성 부원장님. 저는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홍 대표님께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바퀴벌레, 기생충, 고름, 암덩어리 이분들하고는 절대 정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사람들로 표현하시고 함께 당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현 박사로. 지금 이 논쟁의 배경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원내대표 경선은 지금 친홍과 친박의 싸움으로 좀 대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영 의원이 나와서 자꾸 홍준표 대표와 친한 척하고 그러니까 개명 얘기하면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주영 의원한테 나하고 친한 척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개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동안의 실체를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원내대표 하지 않았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나오기만 여러 번. 2번 나가서 떨어졌는데. 당대표에도 나가셨었고. 제가 돌아가면 또 항의 전화 받을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이 자기 권력에 대한 독점욕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가까이 오면 되게 다 내쳐요. 내쳐. 네. 이게. 근데 박근혜 대표는 자기 아버지 백 때문에 그게 오래 갔다고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본인에게 돕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알겠습니다. 피곤하실 거예요, 아마. 예. 어쨌든 부끄럽지 않은 가족도 안 만나 변호인도 필요 없어 한 달간 외부인 접견이 0명이랍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의도된 단절인지 왜 이러시는 건지 좀 여러분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 면회, 접견 모두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 박지만 형제들이 있죠. 서양이, 박근영, 진동욱, 누님 언니 잘 지내시죠 할 텐데 구속 직후 방문하고 그때 만남이 불발된 이후로는 이제 아무도 안 만나는 게 가족도. 국선 변호인단은 지금 뭐 선정이 됐는데 한 번도 접견을 못하고 편지 한 번 보냈는데 안 만나겠다고 그러고 계속 그다음에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요청은 계속할 것이다. 3차례 편지로 접견 요청을 했지만 처음 접견 거부하고 뭐 그다음에 답장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윤 전 추도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수감 당시 동행했고 접견 가능 지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영치금을 더 넣어야 했는데 어쩌나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도 변호사 사임한 후에는 접견을 지금 못하고 있답니다. 병원비 240만 원을 대납했지만 못 뺀 지는 오래됐습니다. 사실은요. 구치소장이 거듭된 설득을 했답니다. 네, 이건 MBN 어제 단독 보도로 보내드린 내용인데 이미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안 가겠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교도소장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 두 분은 말을 들었대요. 96년에 교도소장이 설득해서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은 재판에 나갔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나오시네요. 네, 들어보시죠.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근혜님 화이팅! 화이팅! 네, 시 대표님!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여쭤볼게. 형님이 이러시면 어떠시겠어요? 잘 좀 오해 같은 거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죠. 예. 그래서 구치소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하고는 연락을 좀 취하셨어요? 아유, 전혀. 네,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심정도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런 시간을 드려야죠. 면회 가서 무슨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냥 울다가만 나올 건데 그런 시간이라도 우리가 뺏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평소에 이런 일 있기 훨씬 전부터 부신 기능 저하증에 많이 시달리고 계셨으니까 잘 치료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죠. 박지만 씨도 오늘 방청 오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고 싶어도 이렇게 기자님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에 엄두가 안 나서 오고 싶어도 못 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님의 그런 건강과 그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부쩍 애를 쓰고 있다는 건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연애 관련 일체를 거절하는 걸 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날 길이 없지요. 제가 다녀왔죠. 왜냐하면 그게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러 갑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못 뵙고 그냥 오셨습니까? 변호인단에 합류하신 거 맞습니까? 야! 어떤 말씀 나셨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 나오셨어요? 변호인단 합류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박 전 대통령이 가족이나 측근들 일체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 왜 그러는지.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래 본인의 성향이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 주로 많이 만나는 성향은 아니셨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갖다 많이 찾는 성향도 아니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현재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지금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현재 모습을 갖다 가급적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를 갖다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재판이다 그러면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인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도 만날 필요가 없고 이전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관계였던 사람들을 가서 이 마당에 만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접견을 할 사람이 결과적으로 없게 되는 거지요. 이건 누가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노영희 변호사? 네. 심리학 박사 수료 노영희 변호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구치소나 이런 곳에 수감되어 계신 분들은 그 외부인을 만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소식이 궁금해서 그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순수하게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재판의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알고 싶어서 또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사실은 접견을 하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재판 결과가 너무 예상이 된다. 당신들이 더 이상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당신들을 만나서 나의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구차하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저렇게 혼자 긴 시간 하루를 이틀을 한 달을 보내는 거는 쉬운 건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견디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자존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자존심이죠. 자긍심, 자존심. 김현성 부원장으로 갈까요? 예. 박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몇십 년을 견뎌오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추측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큰 일을 겪거나 큰 병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는지가 5단계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 나는 아니야. 내가 그런 죄를 졌겠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노하는 거죠. 아, 왜 나한테만 이러냐? 그러면서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아, 그래. 내가 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좀 이렇게 하자. 근데 그런 심리를 보이다가 다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용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울 단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거부하고 부정하고 분노하고 싸워봤지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포기하는 단계, 그 기간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박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어떤 기질과 그분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수용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박상영. 네. 김영성 부원장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도와줬던 조력을 했던 변호사들까지 다 물렸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재판, 사법적인 판단은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해서 요즘에는 또 국정원 특활비를 어디 썼는 문제가 또 초비에 가시되고 있어요. 갈수록 최선이에요. 자, 사법적인 판단은 대충 답이 나와 있고 변호사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됐고 뭐 국선 변호인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투쟁,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구속돼서 사실상의 정치적인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농성이다. 그렇습니다. 김광덕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이 갈수록 첩첩산중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정농단, 직권 남용, 여러 가지 이제 뭐 뇌물수수 이런 게 나온 상황에서 최근 특활비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법리 투쟁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거는 이제 사실상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고 이제 정치 투쟁의 일환으로 이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게 결국에는 몇몇 9년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야말로 벽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사람을 안 만나니까 교도소에서. 근데 몇몇 9년을 제가 보기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난 12월 한 달 동안이 그랬다니까 11월 동안에다가 12월 내년 설 전에 한 석 달 동안은 최소한 하지 않을까. 면벽 3월 3개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자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식을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80년부터
정계 입문한 1998년까지 18년 동안 은둔의 세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청와대로 대통령 재직 중에도 또 안방에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차명희 전 의원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목표는 자신의 죄를 경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1심에서는 본인이 보기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재구속된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1심은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나에게 무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상당히 깨끗하게 여기서 뭐 좀 더 잘 보여서 내가 죄를 깎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여기 보세요. 국선 변호인까지도 그래 너는 그냥 거기 있어 하면서 2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2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온갖 굴욕과 여지 모욕 그다음에 실망 이런 거를 참고 견뎌내는 건데 다들 말씀하셨듯이 18년을 견뎌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아마 제가 볼 때 2심까지 견뎌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조마조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요즘에 시간을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책 읽는지 아세요? 영어로 된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책을 읽는데요. 콘돌리자 라이스에 대한 책. 그러니까 이건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대망이라는 책 읽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대망이라는 책 다 안 봤을 거예요. 그게 건수가 되게 많잖아요. 60권인가 그래요. 그게 3부까지. 안 보고 시간이 안 가니까 그 영어로 된 거. 책 다른 걸 바꿔도 영어로 된 거를 그렇게 이제 보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아마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본인을 위해서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정당국 얘기로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하고 거동은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얘기로 갈 텐데요. 어쨌든 서영호 소장 이런. 거의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야청청 코스프레라고요. 오히려 대규모 메머드 변호인단을 꾸리고 주변에 접견을 많이 하고 정치적 공세를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강화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다 생각하고 접견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부하면서 스스로 나약하고 혼자뿐인 사람으로 자신을 코스프레해서 오히려 소나무의 푸름은 겨울에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소나무의 푸름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겨울 이 혹한의 정치 보복기에서도 나는 나 홀로 견뎌낸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리 대응을 포기하고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듯한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거부하고 고립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큰 기관에 계신 분들은요 가끔 큰 착각들을 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도 일단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는 건데 말이죠.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과몰다 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듣기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히 당드립니다. 주말 이틀 동안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대표께서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개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 모순이기에 유감입니다. 국회에서 상대방 여당이 그리고 정권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당대표를 그렇게 모략하고 음해하는데 이를 나서서 방어하는 우리 당내 인사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고 폄하하고 홍판표가 홍준표가 된 이유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때 아닌 개명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좀 여쭤보면서 지금 내가 개명 권유했고 개명 허가도 내가 얻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주영 의원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무슨 소리야 청주지법 윤영호 법원장님 덕에 개명을 했다니까요. 저녁을 같이 먹다가 개명하라고 하셔서 이제 물어보니까 역술가가 똑같은 뜻이다 준자 그걸 써라 판자 대신에 그래서 내가 준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올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제 정무수석이 된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이 찾아오니까 우리 당 의원들 자꾸 잡아가지 말아요. 그리고 수석이 칼춤을 오래 추면 국민들도 식상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께서 당분간 사람들로 표현하시고 아니 함께 당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현 박사로. 지금 이 논쟁의 배경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원내대표 경선은 지금 친홍과 친박의 싸움으로 좀 대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영 의원이 나와서 자꾸 홍준표 대표와 친한 척하고 그러니까 뭐 개명 얘기하면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주영 의원한테 나하고 친한 척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개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동안의 실체를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원내대표 하지 않았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나오기만 여러 번. 2번 나가서 떨어졌는데. 당대표에도 나가셨었고. 제가 돌아가면 또 항의 전화 받을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이 자기 권력에 대한 독점욕이 상당히 강해요. 우리 당내에서부터 대표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칼춤도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식상합니다. 행항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좀 자꾸 잡아가지 마. 네, 이건 아주 짧게 한 말씀. 김광덕 부장부터. 쉽게 말하면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부상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주영 의원이 이제 평소에 저도 듣고 그랬었는데 홍준표가 홍판표 검사 시절에 홍판표에서 홍준표를 이른바 그런데 내가 권유하고 그랬다 하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셨다면서요. 그 말을 부정함으로 있어 그 사람 이주영 의원이 권고한 게 아니라 당시에 법원장이 권고해 준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주영 의원의 말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견제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영 소장. 네. 홍판표가 홍준표가 되었다고 친박이 비박되겠냐.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수에 이주영이든 홍문표든 친박 원내대표는 절대 불가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홍준표 대표가 나는 품격이 없다. 정치는 품격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랬대요. 또. 네, 저는 이런 식의 이름 개명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품격 없는 양심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84년도에 개명은 정말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법원장이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경선에 나와 있는 이주영 의원에 대한 반격용 카드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좀 타당하지 않고 정말 품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주영 의원도 그렇게 오늘 공격을 또 했네요. 김현성 부원장님. 저는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홍 대표님께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바퀴벌레, 기생충, 고름, 암덩어리 이분들하고는 절대 정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